특히 이젠 뉴노멀 시대 조직 내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리더의 소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용선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시대, 뉴노멀. 빅데이터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기업 문화도 달라졌겠죠? 오늘은 달라진 기업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올드노멀과 상반되는 의미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표준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보편화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에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의 의미를 시작했지만 비대면, 언택트 문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신산업의 의미까지 내포하게 되었죠. 더하여 새로운 감염병 위험이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과 기후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까지 그 의미가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 뉴노멀 용어와 차별화를 두어서 언택트, 비대면 문화, 온택트 소통, 집콕 문화 등 삶을 사는 신인류를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전 분야에서 이러한 뉴노멀의 가속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언택트라는 말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사람 간 접촉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무인이라는 의미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양한 비대면 산업과 문화, 사회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확대 변화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소통의 일환으로 온택트 소통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온택트 소통이 바로 랜선 문화입니다. 랜선 문화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대표적인 코로나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사회, 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뉴노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젠 뉴노멀 시대 조직 내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리더의 소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노멀 시대의 소통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입니다. 조직 내의 갈등 역시 그 바람을 보지 못하고 시시각각 출렁이는 파도의 물결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력, 문제를 바라보는 팩트 사고는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회사의 업무는 보통 조직의 업무는 우리 팀원들끼리 회의하고 나서 그 회의한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전문 컨설턴트나 전문가를 불러서 이 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끼리 이루어진 이 정답을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이 집단지성이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문제없지만 우리만의 조직 문화가 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부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워크숍 한번 가봅시다. 맛있게 먹기도 하고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곳 한번 찾아와 보세요.
후임자가 열심히 검색도 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상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유, 누구누구씨. 그곳 우리 예전에도 가봤는데, 아유, 거기 별로던데요. 아유, 좀 더 다른 곳 없나? 예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먹거리도 그랬고 별로 주변 경관도 좋지 않아서 너무 좀 잘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그 후임자 마음에 상처를 받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글자 뭘까요? 네, 꼰대라고 하죠. 여기에서 꼰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꼰대는 40, 60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꼰대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꼰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꼰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꼰대,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 그래서 5년 전에 가봤던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평가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5년 전, 3년 전 예전에 썼던 언어를 조직 내에서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문제는 이렇게 툭 던진 꼰대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팩트 폭력, 심하면 언어 폭력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편견, 하나는 선입견이죠.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주인이 남자라고 했는데요. 모두 다 남자인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여자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앞선 경험을 통해서 뒤의 부분까지 생각해버리고 판단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가령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젊은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A씨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은 나도 모르게 혹은 나의 고집 때문에 상대방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내가 소통과 해안, 통찰력을 지닌 리더라면 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먼저 나와 다른 세대가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그로 인해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입사원도 팀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신입사원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열심히 하는지, 개인 역량은 무엇인지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MZ세대의 특징을 말로만 또 인터넷에서 들어서 그게 진짜인지 우리의 회사 직원도 그와 같은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상사는 그 신입사원이 설령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원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존중하고 의사소통만 한다면 신입사원 또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리더의 통찰력과 소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백백 들을 문, 아니 불, 같을 여, 한일, 볼견.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충국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탁상 위에서 펼치는 실현성 없는 이론에 매달릴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특히 조직 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는 하루에 100번도 더 싸웁니다. 바로 자신과 싸움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조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최고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최고의 품격, 최고의 상품, 이럴 때도 입구자가 3개가 있죠. 우리는 이 입구자 위에 숫자 5를 올려봅니다. 나5. 바로 나5가 됩니다. 한문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은 5가지가 내 입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5가지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어떤 걸 보고 어떠한 소리에, 어떠한 맛에, 어떠한 촉감에, 어떠한 냄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루에도 100번 싸우는 리더에게 진정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소통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과 동료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때 비로소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